안녕하세요. 독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쿠다 히데오라는 일본 작가의 공중근해라는 소설입니다. 이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근해는요,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그런 경계에 있는 작품으로서요, 완전히 순수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볍고 너무 경쾌하고, 그리고 대중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대인들이 빈번하게 겪고 있는 강박과 공포감의 문제를 굉장히 유머러스한 문체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보여드렸듯이요. 이 소설에 5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소설은 단편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라부라는 괴짜 정신과 의사를 축으로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그 앞에 보여드린 5명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자 5명은 서로 겹치는 동선이 없고요.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 같은데 정신과 의사 이라부 그 사람이 중심으로 등장을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작가가 메시지를 던지는 바는 그 강박이나 공포감의 문제가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런 생각 때문에 강박증과 공포감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점은 요즘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공통된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면서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훌륭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러한 의식이 강박관념처럼 우리에게도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짜 정신과 의사 이라부는요. 그 각각의 5명의 환자들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치료 방법은 딱히 뭐 약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이 이라부라는 의사가 그 등장인물 5명의 환자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좌충우돌 사고를 같이 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이라부는 그 각각의 인물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치유하게끔 그렇게 이끌어내죠. 그래서 딱히 하는 일은 없고요. 이 의사는 같이 사고를 치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장 공중근해에서는 1장 그 야쿠자 이야기에서는 이 의사가 야쿠자 보스들의 모임에 참가를 해요. 함께. 왜냐하면은 그 주인공이 야쿠자가 너무나 뾰족한 칼 같은 걸 무서워하는데 야쿠자들은 무기가 칼이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혼자 가는 게. 그래서 이 이라부를 자기 이제 그 동료나 아니면은 쪼무레기인 듯 가장을 해서 데리고 가서 근데 이 이라부가 거기 가서 야쿠자처럼 행세를 하고 아주 재밌게 고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2장 공중근해에서는 그 공중근해 고개를 하는 플라이어가 자꾸만 줄을 놓치고 다른 데로 착지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이라부가 자기도 공중근해 묘기를 해보고 싶다고 직접 몸소 공중근해 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장 장인의 가발에서는 장인의 가발을 그 주인공의 장인의 가발을 벗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고뭉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등장인물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읽는 독자들도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 과정에서 독자들도 머리가 움직이는 배움의 깨달음보다는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도 요런 거에 공감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끌어내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체가 재밌거든요. 너무나 웃겨요. 예를 들어 보면 1장 야쿠자 얘기에서 2장 공중군의 얘기에서 이 공중군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실은 이 각각의 주인공들이 다 문제점이 뭐냐면 야쿠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 야쿠자가 항상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이겨야 하는 그러한 난폭한 폭력의 세계에서 내면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꺼내지 못하니까 그게 뾰족한 물건을 보면 덜덜 떠는 그러한 공포증으로 이제 형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2장 공중군해 같은 경우는 이 플라이어가 자기보다 젊은 세대들, 이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온다. 경쟁에서 밀릴 것 같다. 그런 세대 교체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중군의 줄을 자꾸 놓치는 거고. 3장 장인의 가발에서는 그 주인공이 격식과 예의만을 따져야 하는 그런 숨막힐 듯한 가식, 그 가식 때문에 스스로 뒤집어 써야 하는 그 가식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충동, 막 망가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삼루수는 야구 선수인데 인기 절정에 있는 선수인데 언젠가 자기가 인기가 떨어질까봐, 초라해질까봐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고요. 5장 여류 작가는 이 여류 작가는 인기작들을 쓰는데 주로 대중적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작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썼어요. 야심작으로. 근데 그 작품이 혹평, 완전 졸작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자기의 작품을 잘 기억이 안 나는,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이제 증상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문체가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이 2장 공중군해에 나오는 그 주인공 플라이어가 이제 자기보다 밑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밑에 세대 사람들과 좀 공감하고 교감하고 소통도 해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 밑에 젊은 단원들을, 서커스 단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파티를 벌여요. 근데 그 파티 자리에서 이제 뭔가 그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긴 나눠야겠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이 나오냐면 갑작스런 상사의 방문에 젊은이들은 무척 놀란 모습이었다. 어질러진 방을 황급히 정리하려고 우왕좌왕했다. 괜찮아, 괜찮아. 고회의는 미소 띤 얼굴로 말리며 방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새삼스레 다시 찬찬히 뜯어보니 모두 앳된 얼굴이었다. 10대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일은 좀 익숙해졌는지 모르겠군. 젊은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뭐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려워 말고 물어보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고분고분 대답들을 했다. 왠지 모르게 어색했다. 본래 자기 말투는 딱딱하다. 우리 집사람이 만든 음식인데 먹어들 봐. 저녁은 벌써 먹었나? 젊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거 아냐. 점점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한다. 젊은 친구들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이런 좀 부드러운 화제를 꺼내야 할 텐데. 다들 여자친구는 있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후회가 됐다. 완전 노인네 같은 대화다. 그것도 느닷없이 불쑥.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이게 있었거든. 엉겁결에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고는 이내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아니야. 허물없는 사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두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의 음악방송만 저 혼자 화려한 음악을 토해냈다.
자네들도 우치다 씨 집에 초대받았었나? 도대체 왜 이따위 질문만 하는 거지? 아, 아니 뭐냐 그 사람이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식은땀이 흘렀다. 네, 한번 놀러 가긴 했습니다. 한 친구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그 눈빛을 보니 점점 더 어색해졌다. 그 친구 사람 좋지. 캐처로는 아직 제 몫을 못하지만 공중근해에서 받는 역할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포지션이거든. 떨어뜨리면 모두 내 탓이다. 그 정도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해야 할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까? 왜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지? 남 험담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신참 험담을 늘어놓으려고 찾아온 안 입고 온 고참 상사 꼴이다. 젊은 단원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회의는 침묵이 두려워 줄곧 혼자 떠들었다. 서커스 단원의 정신 상태 같은 것까지 설교를 늘어놓고 말았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문체가 시종일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직접 읽으면 그 장면 대화들이 상상이 되면서 자기 읽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제 박장대소를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리뷰들을 보면 지하철에서 읽다가 큰 소리를 웃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 뭐 요런 리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정통적인 심리학적인 학문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들 만한 그런 책은 아니죠. 그냥 유쾌하고 재미있게 가볍게 현대인들의 심리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낸, 이야기화시켜서 그렇게 다룬 그런 책인데요. 심리학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런 사례도 아니고 하지만 가끔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이제 기분이 유쾌해지는 그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심리학 텍스트에 대해서 심리학 서적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